자, GPS 위성 신호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즉 추기할 때 위성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오차의 정확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아래에 보시면 세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위성의 배치가 아주 조밀하게 되어 있죠. 그죠? 조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어느 정도 위성이 적당히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요거 마지막 그림 같은 경우에는 위성의 배치가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균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중간중간에 이런 위성 신호를, 수신을 차단할 수 있는 지형의 지물들이, 인공지물이나 이런 자연지물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 즉 위성의 배치 상태는 좋지만 가시성, 그러니까 위성의 가시성, 위성이 보이는 정도가 약한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위성의 배치가 조밀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성의 애큐러시가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위성의 배치가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수치를 Dilution of Precision 이라고 해서 줄여서 DOP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이 DOP, 위성의 배치 간격이 좀 더 이렇게 조밀하게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위성 배치에 의해서 내가 포지셔닝이 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오차가 증가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어느 정도 배치가 이제 적당하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케이스의 경우는 불확실성이 좀 더 저하되기 때문에 애큐러시가 올라가는 이런 경우를 얻게 됩니다. 보통 이제 DOP 여러 종류가 다음 페이지 나올 텐데요. DOP의 값은 일단은 2보다 낮으면은 매우 우수하다. 2에서 3을 가지면 우수, 4에서 5를 가지면 보통, 6 이상을 가지는 경우에는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GPS로 포지셔닝을 해본 결과 뭐 한 15 정도까지 나와도 어느 정도 저기 위치의 정확도는 확보가 되는 경우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어찌됐든 우리가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보자 그러면 DOP 수치가 적당하게 작은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자체가 결국은 고른 분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고른 분포에 의해서 정확도가 낮게 그러니까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포지셔닝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고자 할 때는요, 이 DOP 수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퀄리티가 높아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DOP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GPS로 관측을 하고자 하는 관측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래서 관측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보시면, 이 관측 계획 수립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위성은 한 12시간 정도 고르게 자기 궤도들을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측하는 지점의 대략적인 좌표들을 입력을 하면 위성의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늘의 천공도라고 해요. 천공도를 통해 갖고 그 위치 지점에서부터 이제 뭐 G24, G23 여기 이제 GPS 24번 위성, 23번 위성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 위성이 얼마나 이렇게 이동을 할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 갖고 내 관측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많이 이용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Dilution of Precision이라는 DOP라는 수치는요, 정밀도 저하율을 의미하는 수치라는 지수로서 표시하고요. 측이 결과의 퀄리티를 판단하는 지수로서, 실제적으로 판단하는 결과의 종류로서 사용하는 지수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DOP의 종류는 여러 가지, 눈에 왼쪽에 표에 보이는 6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GPS를 이용해서 위치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3차원의 포지셔닝, 즉 X, Y, Z, Z 또는 높이 H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포지셔닝을 결정하는 3차원 위치 결정 방법이기 때문에요. 각각의 포지션을 하고자 하는 그 좌표의 방향성에 의해서 DOP를 세분화시키기도 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높이와 관련된 부분, 버티칼,
관련된 부분, H와 관련된 오차에 대한 정밀도를 vertical DOP, 그래서 VDOP, 대부분 답이라고 좀 읽어요. VDOP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2차원, 즉 X와 Y에 관련된 위치 결정에 대한 정밀도를 확인할 때는 HDOP, 그 다음에 3차원일 때는 X, Y, H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포지션 답 해서 줄여서 PDOP이라고 부릅니다. 또 얘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GPS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떠한 위성과 수신기 간의 거리를 통해서, 즉 거리에 대한 레인징을 통해 갖고 위치를 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이밍이란 기능도 한다고 그랬죠. 시각 동기화 기능 같은 시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의 정밀도를 나타내기 위한 타임 DOP, 그렇죠? TDOP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 HT 답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정밀도 X, Y, H와 타임에 관련된 네 가지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G답, Geometrical DOP라고 하는 G답의 성분으로 총 6개의 종류의 DOP가 있습니다.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기사시험 문제, 특히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DOP를 계산하는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DOP 계산하는 특이 방법은 보통 미지점인 수신기의 위치와 관련된 좌표들, 뭐 여기서는 위도와 경도, 높이 관련된 부분과 수신기에 관련된 시기 오차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위도를 결정하면서 그 위도에 따른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표준편차인 시그마 위도, 시그마 P에 의해서 표준편차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각각 위도와 경도와 높이, 특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PH로 높이를 측정한다. 할 때는 이 높이의 값은 보통 우리가 타원체, 기준이 되는 타원체 상에서의 높이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장세하게 될 테니까요. 타원체 면에서부터 높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던 보통 지반고다, 표고다, 또는 해발고도다, 요거와 GPS에서 얻어지는 높이인 타원체고는 서로 다릅니다. 지반고, 표고, 해발고도의 경우에는 높이 기준을 어디로 써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평균의 수면, 인천만의 평균의 수면은 민시 레벨을 쓰고요. 타원체고는 GPS를 포지셔닝을 결정하기 위해서 개발 단계에서 전 지구에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을 둬야 된다고 해서 통일된 타원체를 세팅을 하는데요. 이 타원체, 매끈한 면에서부터 어느 지표면까지 이르는 높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타원체고에 대한 위치 오차들, 표준편차들, 요 값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요. 또 타임에 대한 오차, 기준 표준편차를 시그마 재료로 세팅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총 5가지의 DOP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G답을 보면은요,密도에 대한 표준편차, 경도, 타원체고, 또 시간에 대한 표준편차의 제곱들에 대해서 빛의 속도를 곱하죠. 그것들에 대한 제곱들에 대한 합의 제곱근을 기준 표준편차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요, 시험 문제에서는 기준편차는 거의 1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차원과 관련된 PDOP, PDOP 같은 경우에는 위도와 경도와 타원체고의 표준편차의 합을 기준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형식으로 쓰이고요. HDOP, 호라이전탈 2차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윗도, 경도만 사용이 되고요. 높이는 높이와 관련된 표준편차인 시그마 H를 적용합니다. 시간에 대한 표준편차인 T답의 경우에는 시간의 표준편차의 제곱을 기준편차로 나눠주는 경우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DOP 계산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한 2개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GPS 위성으로부터 측량한 한 측점의 위도, 경도, 타원체고 및 수신기의 시계 오차의 표준편차가 다음과 같다.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측점에 GPS의 위성의 기하학적인 배치에 따른 정밀도 저하율, 즉 DOP라는 수치 중에서 위치 정밀도의 저하율인 PDOP를 구하여라. PDOP는 아까 뭐가 형성됐어요? 그렇죠. 위도와 경도와 타원 최고 이 세 개의 변수가 적용이 돼서 PDOP를 계산하죠. 자, 이때 거리에 대한 기준 표준 편차 시그마 제로는 1이다. 계산은 반올림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3차원 위치와 관련된 PDOP 문제. PDOP는 아까 뭐로 계산됐어요? 기준 표준 편차분의, 그렇죠, 위도의 표준 편차의 제곱, 경도의 표준 편차의 제곱, 높이에 관련된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구성할 수 있죠. 어떻게 돼요? 기준 표준 편차는 1이고요. 위도와 관련된 표준 편차는 0.9의 제곱. 안 어렵죠? 0.9의 제곱. 여기 높이는 5.3이네요. 5.3의 제곱에 의해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5점 첫째 자리 가지고 그랬으니까요. 5.4507이니 반올림해서 5.5가 나오겠네요. 상당히 뭐 문제만 봤을 때는 난감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계산하기가 쉬운, 즉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파트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예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더 복잡해졌죠. 그죠? 공분상계수라는 값을 주는 코베리어스라는 공분상계수를 주어져 있고 공분산 매트릭스를 문제에 주어져 있고요. 그때 G답, T답, P답, H답, V답 이 계산하는 이 방법을 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기준 편차가 뭐 1이기 때문에 아예 적용을 안 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문제를 잠깐 보면은 위성의 기하학적인 분포 상태, 즉 기하학적이니까 DOP를 고민하라는 얘기고요. 의사거리에 의한 단독치기에 선용화된 관측방정식을 구성하고 정규방정식의 역행렬을 활용하며 판단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DOP 공식 계산하기 위한 전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관측점 좌표 X, Y, Z 및 수신기 시계 T에 대한 코팩터 공분산의 행렬의 대각선 요소 QXX, QYY, QZZ 여기서 의미하는 QXX라는 게 이런 겁니다. 코팩터 QXX에 해당하는 놈, 코팩터 QYY에 해당하는 놈, 코팩터 QZ, 코팩터 Q 1.3이라는 얘기죠. 이럴 때 G답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G답은 어떻게 계산해요? 아까 보면 그쵸, 모든 변수가 다 들어가는데 문제에서 뭐가 그게 안 나와 있죠? 빛의 속도 같은 게 안 나와 있으면 1을 적용하면 되고요. GDOP 같은 경우는 Q XX의 제곱, Q YY의 제곱, Q ZZ의 제곱, 그다음에 Q T의 제곱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0.5의 제곱, 2.2의 제곱, 2.5의 제곱, 1.3의 제곱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이 쉽게 계산해서 3.6097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를 보고 속단 말로 쫄지 마시고 차분하게 무엇을 물어보는지, 지금처럼 G답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G답의 표준 편차 값이 얼마인지 주어져 있는지 그 값을 보거나 코팩터 값을 확인하셔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문제에서 P답을 구하여라. 그랬으면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Q, XX제곱, Q, YY제곱, Q, ZZ의 제곱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위성의 측이오차, GPS 측이오차 중에서 고의적인 오차 두 종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이들 헷갈려요. 이니셜로는 서로 AS냐 SA냐 나눠지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기 때문에 잘 알도록 합시다. AS, 영어로는 안티 스푸핑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풀면 코드 암호화 기법이라는 거고요. GPS 신호 체계에서 코드에 의한 거는 크게 CA 코드와 P 코드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CA 코드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스탠다드 포지셔닝 서비스, P 코드는 프리사이즈 포지셔닝 서비스, BPS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이 P 코드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민간인이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허락받은 미 군의 군사용 목적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쓸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코드를 암호화시키죠. 얘를 암호화시키는 기술. 이걸 암호화시키는 기술을 안티 스푸핑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암호화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이 암호화를 해독할 수 있는 장치. 해독이 가능한 리시버만 포지셔닝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을 AS 기술이라고 합니다. 애프터 서비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줘서 P코드를 암호화 시켜서 AS 기술을 통해 갖고 적용해서 나오는 코드를 가끔은 Y 코드라고도 부릅니다. 또 상식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두 번째 고의적인 오차는요. 저기 2001년 5월 1일부로 풀리기 전까지는 발휘됐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Selective Availability의 약자고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적 사용, 즉 SA라는 것은 미국 자체가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했던 이 GPS를요. 전시와 같은 경우 존재, 이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지역에 적국이 사용할 수 없도록 이 민간인이 쓸 수 있는 일반인이 쓸 수 있는 CA 코드의 궤도 오차와 시계 오차를 첨부시킵니다. 즉 내가 이렇게 지표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위성의 궤도는 이렇게 따라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요. 내가 언제 너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하고 싹 보내는데 그 시간에다가 임의로 오차를 포함시키는 거죠. 다음에 궤도는 요 궤도를 따라서 쭉 가고 있는 궤도를 멀리 있게끔 하다가 가까이 있게끔 하다가 왔다 갔다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가 돼요? 위성과 나와의 수신기간의 이 거리라는 것이 거리라는 것에 무수히 많은 오차들을 인위적으로 가미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위치가 예를 들어 2차원 공간상에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내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 있어야 될 위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무분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오차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 선택적 사용인 SA 기술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때예요. 요때가 5월 1일자 언제요? 2001년 5월 1일자 기준이고요. 이제 우리 5월 1일자부로 푼다고 그랬으니까요. 5월 2일자부로 SA가 해제가 된 거죠. 그래서 SA 해제 전과 해제 후에 포지셔닝의 정확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으로 진한 곤색처럼 보이는 파란색이 수평 위치, 즉 X와 Y가 2차 공간상에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거기에 대한 오차와
높이에 대한 정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높이를 잠깐 빨간색 먼저 보시면은요. 어우, 100m의 높이 오차, 뭐 180m 실시간으로 CA 코드로 수신받는데 150m가 오버될 수도 있고 180, 190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죠? 왔다 갔다 되게 많이 흔들리게 해놨습니다. 수평 오차는 어떨까요? 내가 위치를 찾는데 60m, 뭐 길게는 80m가 얼마 차이 나게끔 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실시간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나는 어떤 삼거리 지역에 새로운 맛집이 생겼대요. 이 맛집이 여기 어딘가에 위치가 있다 그래서 알고서 내 지도를 써갖고 GPS를 가동해서 찾고 싶은데 전혀 60m, 80m 반경. 뭐 예를 들어 이게 60m고 이게 80m다 칩시다. 여기 내에 내가 위치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나는 분명히 목적지에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할 수 있게끔 오차를 작동을 시켜서 SA를 작동을 시켜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해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미터, 뭐 많게는 10m 가까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죠? 어쨌든 간에 다 10m 이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CA 코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10m 이내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었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 뭐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또 개발이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우리 이제 미아 또는 우리 치매노인들 찾을 수 있는 GPS 단말기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금의 스마트폰 이전에 일반적인 2G폰이나 3G폰에 GPS 위성을 신호를 수신받을 수 있는 수신 센서 칩이 탑재되기도 했고요. 셀룰러 폰에 탑재되기도 했습니다. 이걸 한번 관측값으로서 한번 얼마나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SA 전이고요. SA 해제하고 난 후에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즉 SA 해제 전에는 내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 있어야 되는 위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SA를 해제하고 나서 내 위치가 정확도들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조밀하게 수미터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라크와도 전쟁을 할 때요. 이라크와 전쟁, 이제 미국이 보여줬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토마호크라는 미사일이었어요.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을 실제로는 도망을 가서 잡지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잡았지만 후세인이 살고 있는 후세인 궁에 후세인 대통령이 있다라는 첩보를 받고 원거리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내죠. 토마호크 미사일에 GPS 수신기하고 카메라, 실시간 카메라를 탑재를 시켜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미국의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이 후세인궁을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타격하는 GPS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잡을 때 오차를 포함을 시켜서 그 풀 수 있는 P코드를 토마호크에서 수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이라크 군인들이 쓸 수 없게끔 CA 코드에는 SA를 임시로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라크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는 게 지도상으로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적국의 위치와 우리 아군의 위치가 어디가 있고 거기에 뭐 식량 창고는 어디 있고 뭐 이런 정보들에 대한 위치들을 찾을 때 전혀 GPS를 이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을 만든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대표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 수와 그 다음에 군인의 수죠. 군사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군사력의 막강한 것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하나의 팩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GPS 기술로도 가용 가능하다 보니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글로나스 시스템, 러시아죠.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시스템, 그 다음에 후발주자인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베이두, 아이고, 베이드2 시스템, 이런 것들의 글로나스 GNSS 시스템들이 개발이 돼서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